건축 다이어그램 혹시 그냥 간단한 스케치 정도로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오늘날 다이어그램은 데이터와 만나서 건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상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렇게 전혀 다른 여러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내는 것. 이게 바로 현대 건축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활동들이 한 지붕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어울려 지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힌트는 거의 100년 전에 지어진 이 건물에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의 다운타운 애슬레틱 클럽인데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옛날 고층 빌딩 같죠? 하지만 이 건물이 건축가들이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야말로 혁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축 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벽 그리고 기둥 세우는 걸 넘어서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본질부터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이라고 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간 활동들,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쇼핑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쉬고 이 모든 게 바로 공간의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바로 이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조직하기 위해 건축의 비밀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 등장합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현실 공간으로 번역해주는 핵심 도구죠. 다이어그램은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알려주는 설명서가 아닙니다. 그건 청사진이 하는 일이고요. 다이어그램은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 왜 이 공간이 이런 모양이어야 하고 왜 이런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그 설계의 핵심적인 논리와 철학을 보여주는 생각의 지도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청사진, 즉 블루프린트는 시공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반면에 다이어그램은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죠. 하나는 건설을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생각을 위한 것,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다이어그램이라는 무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한 건축가 램 코라스가 어떻게 한 건물을 해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다운타운 애슬레틱 클럽입니다. 이 단면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각 층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마치 작은 도시를 빌딩 하나에 압축해 놓은 것 같죠? 코라스는 바로 이 지점에 매료됐습니다. 아니, 한 건물 안에 운동시설, 수영장, 식당, 호텔, 라운지가 다 들어있다니요?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기능들을 그냥 아파트처럼, 샌드위치처럼 차곡차곡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겁니다. 보통 건축가라면 이 어색한 조합을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코라스는 달랐습니다. 이걸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기회로 본 거죠. 서로 다른 활동들이 예기치 않게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야말로 이 건물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완전 발상의 전환이죠. 그리고 이 주장을 그냥 감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로 증명해냅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데요. 레스토랑층은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를 보니까 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건물의 진짜 사회적인 중심, 심장부는 가장 좁은 공간이었다는 거죠. 데이터가 공간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자, 이제 코라스가 이 다이어그램적 사고를 어떻게 더 큰 프로젝트로 확장시키고 더 정교한 데이터와 결합시켰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 설계안을 보면요. 이번엔 프로그램들을 수직으로 쌓지 않아요. 대신 마치 여러 장의 투명 필름처럼 수평으로 겹쳐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공원을 자유롭게 거닐다가 예상치 못한 활동들을 우연히 마주치도록 유도한 거죠. 이 차트를 보면 그의 아이디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연, 문화, 스포츠 같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균형 있게 쫙 뿌려놓고 그 사이의 관계 맺기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의 다이어그램은 베이징 CCTV 본사 프로젝트에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방문객의 경험의 순서 그 자체를 하나의 여정으로 설계하는 다이어그램을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잘 짜인 스토리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로비에서 시작해서 스튜디오를 거쳐 전망대에서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고 마지막엔 도시의 멋진 풍경과 함께 퇴장하는 완벽한 시나리오죠. 그리고 이 경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후 5시입니다. 왜 하필 5시냐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문객의 동선과 퇴근하는 직원들의 동선이 가장 활발하게 교차하는 골든타임을 찾아내서 의도적으로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콜라하스가 말한 프로그램의 혼합 전략이 현실이 되는 짜릿한 순간이죠.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에 이 다이어그램을 통한 설계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이 두 이미지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건축가의 직관과 영감이 담긴 스케치, 그리고 오른쪽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해낸 복잡한 관계의 논리 지도입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미래의 설계 과정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건물 곳곳에 IoT 센서가 실시간 데이터를 모으면 AI가 그걸 분석해서 최적의 공간 다이어그램을 제안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인간 건축가가 그 제안에 왜?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의도를 불어넣는 겁니다. 기술이 효율을 책임지고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환상적인 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이어그램은 결국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지도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실제 건물이 되려면 중력의 무게를 견뎌야 하고 재료의 질감을 느껴야 하고 또 정해진 예산도 맞춰야 하죠. 이 현실의 법칙들을 다루는 건 여전히 건축가의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질문입니다. 데이터와 AI가 공간의 효율성을 완벽하게 책임져 준다면 인간 건축가는 과연 어떤 새로운 가치와 상상력을 공간에 불어넣어야 할까요? 다이어그램의 진화는 결국 우리에게 기술과 창의성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